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 봉화산 자락 아래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김강쇠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강쇠는 이름 그대로 힘이 장사여서 마을의 웬만한 일은 그의 두 팔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무너진 둑을 혼자 쌓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맨손으로 물리칠 정도로 용맹했으나 정작 자신의 팔자에는 여복이 없으니 그의 나이 어느덧 춘추 마흔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강쇠야. 내 이 녀석, 내가 아무리 힘이 좋고 성품이 착한들 대를 잇지 못하면 이 집안의 멸문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 애미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의 재롱 한번 봐야 할 것 아니냐. 강쇠의 어머니는 아들의 상투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까 애가 타서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 강쇠 역시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사옵니다. 가난한 살림 탓에 혼수를 마련할 재간이 없으니 매파를 찾아가도 고개만 젓고 돌아오기 일쑤였지요. 강쇠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장이 서는 날 마을 어귀에 기묘한 행색의 떠돌이 점쟁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집신을 신고 도포를 걸쳤으나 눈빛이 형형하고 수염이 길어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강쇠의 딱한 사정을 아는 마을 사람들이 강쇠를 억지로 끌고 가서 점을 보게 하였지요. 허허, 이 젊은이의 팔자는 참으로 희한하고 기구하구먼. 천생배필이 바로 보쌈 속에 있네. 그것도 보통 보쌈이 아니고 금운밤 동쪽. 고갯마루에서 혼자 서 있는 하얀 옷의 여인을 보쌈해야 할 운명이로다. 점쟁이의 말에 강쇠는 물론이요, 마을 사람들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쌈은 대개 과부가 재가를 위해 몰래 행하던 풍습이었거늘 어찌 평생 장가 한 번 못 간 노총각의 배필이 보쌈 속에 있단 말입니까? 영감,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 강쇠는 과부가 아니라 처녀와 혼인해야 할 노총각이요. 강쇠의 어머니가 분통을 터뜨렸으나 점쟁이는 그저 껄껄 웃으며 말했사옵니다. 에이, 이 어미는 참 성미도 급하셔. 자세한 것은 하늘이 아실 일이나 이번 달 금음날 반드시 동쪽 고갯마루로 가시오. 그러면 복록이 그대 집을 가득 채울 것이오. 점쟁이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저 미친 영감의 헛소리라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강쇠는 달랐습니다. 40해 동안 외롭게 살아온 강쇠에게 그 점쟁이의 말이 마치 하늘의 계시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40에 장가갈 기회가 또 오겠는가? 에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강쇠는 결국 어머니 몰래 낡은 포대기와 노끈을 챙겨 금운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금음날 밤이 되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강쇠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동쪽 고갯마루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갯마루에 다다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하얀 형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였사옵니다. 여인은 길고 검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청초하고 고왔으나 주변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강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고, 저 점쟁이 영감, 나에게 귀신을 보쌈시키려는 흉계를 꾸민 것이었는가? 저리 깊은 밤에 홀로 서 있는 여인이 어찌 귀신이 아닐 수 있단 말인가? 강쇠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의 눈물과 40해의 외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에라, 귀신이든 사람이든 이번이 마지막이다. 강쇠는 두려움을 꾹 참고 여인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강쇠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는 양 그저 먼 허공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강쇠는 망설일 틈도 없이 여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우당탕! 강쇠는 여인을 덮쳐 포대기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얌전히 포대기 속에 들어갔는데 그 몸이 어찌나 가볍고 차가운지 강쇠는 또 한 번 섬찟했사옵니다. 마치 솜털처럼 가볍고 얼음처럼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강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여인을 둘러맨 채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보통 보쌈은 과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는 법인데 이 여인은 어찌나 순순히 잡혀왔는지 강쇠는 오히려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날이 새기 전 강쇠는 어머니께 들키지 않으려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자신의 방에 여인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강쇠는 숨을 고르며 포대기의 끈을 풀었지요. 포대기 속에서 여인이 천천히 일어섰는데 그 얼굴이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나자 강쇠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옥 같은 피부, 단정하고 고운 이목구비,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듯한 눈동자. 강쇠가 평생 꿈에서나 그리던 너무나도 청초하고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었사옵니다. 낭자께서는 대체 누구시기에 이 깊은 밤 홀로 고갯마루에 서 계셨던 것이오? 소인은 김강쇠라 하오. 낭자께 죄송한 짓을 하였으니 부디 소인을 용서하십시오. 강쇠는 여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는 강제로 여인을 보쌈해온 것이 죄스러웠고 혹여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해를 끼쳤을까 염려되었지요. 여인은 강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이 마을 근처에서 혼인도 못하고 죽은 처녀 귀신입니다. 이름은 월양이라 하옵니다. 쿵. 강쇠의 귀에 마치 벼락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귀신이라는 말에 놀라 뒤로 낮아빠진 강쇠를 향해 월양은 오히려 측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쇠는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으나 월양의 서늘하고도 슬픈 눈빛에서 악의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나으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쌈을 당한 것은 나으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몸은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니니 나으리께서 저를 보쌈해 오신 것은 어쩌면 저의 한을 풀어주려는 하늘의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월양은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인근 부잣집의 외동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금지옥엽으로 자랐으나 정혼자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뒤 홀로 상사병을 앓다가 꽃다운 나이 19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사옵니다. 정혼자는 월양이 죽은 줄도 모르고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으나 이미 월양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양의 아버지는 그녀가 원귀가 되어 집안에 해를 끼칠까 두려워 그녀의 무덤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고갯마루 근처에 봉분 없이 평평하게 만들었고 월양은 혼인 못한 처녀의 한을 품은 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너무 외로워 지나가는 사람들의 혼을 빼앗아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아무도 오지 않는 고갯마루에서 홀로 소복 차림으로 슬피 울며 그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말을 마치고는 소리 없이 투명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쇠는 그 눈물을 보자 귀신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여움이 앞섰습니다. 40해를 홀로 지낸 노총각 강쇠와 19에 죽어 혼자 남겨진 처녀 귀신. 그들은 외로움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연결된 듯 했사옵니다. 강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월양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강쇠는 일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월양 낭자, 그리 슬퍼하지 마십시오. 비록 이 몸이 가진 것은 없고 낭자는 귀신이지만 이제부터 낭자는 이 강쇠의 소중한 아내입니다. 산 사람의 아내가 아니더라도 이 집은 낭자의 집이요. 누가 뭐라 한들 소인은 낭자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강쇠의 진심 어린 말에 월양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방 안에는 묘한 안정감과 온기가 돌았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제가 비록 귀신이지만 나으리를 위해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으리의 한이 풀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양은 강쇠에게 자신의 무덤이 있는 곳을 자세히 알려주며 그곳에 제사를 지내고 작은 봉분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강쇠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월양의 부탁대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는 봉분 대신 잡초만 무성한 평평한 땅 위에 작고 낡은 비석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하여 강쇠는 또 한 번 눈물이 찡했습니다. 강쇠는 하루 종일 땀을 흘려 잡초를 뽑고 주변의 흙을 모아 정성껏 작은 봉분을 만들어 주었사옵니다. 그리고는 시장에 나가 정성껏 제사 음식을 마련하여 월양의 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강쇠의 집에는 이제 월양이라는 아주 특별한 아내가 생겼습니다. 월양은 해가 지고 밤이 되어서야 강쇠의 방에 나타났고 해가 뜨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강쇠의 어머니는 아들이 갑자기 데려온 며느리가 낮에는 얼굴 한 번 안 비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쇠야, 내 며느리는 도대체 무슨 병에 걸렸길래 낮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밥도 먹지 않는 것이냐? 밥이라도 먹여야 기운을 차릴 것 아니냐?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 아내는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하여 낮에는 기운이 없고 밤에만 기력이 좋아져서 밤에만 식사를 합니다. 음식은 제가 따로 방으로 가져다 주니 염려 놓으십시오. 강쇠의 억지스러운 변명에 어머니는 별 괴상망측한 며느리를 들였다며 혀를 끌끌 차셨지만 강쇠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월양의 곱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만은 마음에 드셨사옵니다. 월양은 비록 귀신이었으나 아주 기발하고 비범한 내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강쇠가 아침 일찍 밭일을 하러 갔다가 낡은 호미를 밭고랑에 두고 왔는데 해가 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 호미가 마치 새 것처럼 번쩍거리게 다듬어져 강쇠의 방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강쇠가 땀을 흘리며 농사일을 하고 돌아오면 방 안에는 시원한 냉수가 준비되어 있었고 다음날 입을 옷은 누더기 같던 옷이 뽀얗게 빨려 칼같이 다려져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지요. 월양 낭자가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오? 어찌 이리 깨끗하게 해놓으셨소? 혹시 밤새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일만 하신 것은 아니오? 나으리, 낮에 나으리께서 힘든 일을 하실 때 저는 나으리 무덤 근처에서 나으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시는 나으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인걸요. 저는 귀신이라 밤에 잠을 자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월양은 강쇠의 이마에 차가운 입김을 불어넣었고 강쇠는 오히려 그 서늘함이 기분 좋았사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강쇠의 집에 재물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월양은 밤이 되면 귀신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이웃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다니며 그 집에 잃어버린 물건이나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었습니다. 나으리, 이웃 마을의 박영감댁 뒤뜰 감나무 아래를 파보십시오. 잃어버렸던 금 두꺼비가 있을 것입니다. 또 김첨지댁 부엌 아궁이 밑에는 돈꾸러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월양의 말대로 강쇠가 찾아가 보니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고 강쇠는 주인을 찾아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주인들은 강쇠의 정직함에 크게 감동하여 그에게 후한 보상을 하였고 강쇠는 어느덧 마을에서 소문난 정직하고 복이 많은 부자가 되었사옵니다. 강쇠의 어머니는 날마다 불어나는 재산과 깨끗하고 정갈한 살림살이에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고 밤마다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신기하고 값진 물건에 놀라면서도 아들의 복에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쇠는 월양과 함께하는 나날이 행복했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강쇠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후사를 잇는 문제였지요. 월양은 귀신이니 강쇠의 씨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월양 낭자, 나는 낭자 덕분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소. 하지만 이 집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어머니께서 나날이 기력이 쇠하시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낭자를 사랑하지만 이 집안의 대를 끊을 수는 없지 않소. 강쇠는 눈물을 머금고 월양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월양은 슬픈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저 또한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픕니다. 제가 산 사람이었다면 열이라도 낳아 나으리를 기쁘게 해드렸을 텐데. 하지만 나으리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정성 덕분에 저의 19 처녀의 한은 모두 풀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승의 끈을 놓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월양은 평소의 소복 대신 강쇠가 장에서 사다 준 가장 고운 색동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강쇠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지만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나으리, 이제 제가 이승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으리께서 제 무덤을 돌보아 주시고 저를 진심으로 아내로 맞아주신 그 지극한 정성 덕분에 저는 이제 편안히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쇠는 월양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고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낭자, 무슨 말씀을 하시오? 소인은 낭자 없이는 살 수 없소. 낭자가 없는 이 집은 다시 외로움만 가득할 것이오. 월양은 강쇠의 품에 안겨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나으리, 제 무덤 봉분 아래를 다시 파보십시오. 그곳에 아주 귀한 금 비녀와 제가 정혼자와 혼인 서약을 할 때 썼던 낡은 서약서가 묻혀 있습니다. 나으리, 부디 그 금 비녀를 팔아 넉넉한 살림을 마련하시고 저보다 좋은 배필을 맞이하십시오. 그분과의 사이에서 후사를 보아 대를 잇는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늘에서도 나으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나으리의 마지막 약조입니다. 월양은 말을 마치고는 강쇠의 눈앞에서 한 줄기 은은한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강쇠는 월양의 이름만 부르며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으나 월양과의 인연이 가장 아름다운 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쇠는 월양의 유언대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정성껏 쌓아 올린 봉분을 조심스레 파헤치자 작고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고 그 안에는 월양의 말대로 찬란하게 빛나는 금 비녀와 낡았으나 귀한 종이에 쓰인 혼인 서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쇠는 금 비녀를 들고 인근 고을의 큰 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금 비녀를 팔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강쇠는 이 돈으로 넓은 논과 밭을 사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었으며 어머니께는 값비싼 비단옷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양의 마지막 약조대로 새로운 배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쇠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신기해하고 질투도 하였으나 강쇠가 그 돈을 혼자 쓰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정직한 행동을 보이자 모두 강쇠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강쇠는 재산을 자랑하지 않고 인근 마을의 가난하지만 순하고 착한 집안의 처녀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녀는 강쇠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봉양하였고 강쇠를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아 처녀는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을 낳았으니 강쇠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쇠는 아들의 이름을 월성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 달처럼 밝게 빛나며 모든 것을 이룬다는 뜻과 월양의 은덕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은 것이었지요. 강쇠는 새 아내에게 월양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그분이 바로 나으리의 복록이셨군요. 저 또한 그분의 은덕을 잊지 않고 이 아이를 잘 키워 집안의 대를 굳건히 잇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현명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강쇠는 아내의 재치 있는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강쇠와 새 아내는 해마다 월양의 무덤을 찾아가 정성껏 제사를 지냈고 월양이 남긴 혼인 서약서는 강쇠의 집안 대대로 가장 귀한 갑오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강쇠는 비록 실수로 귀신을 보쌈했지만 그 귀신 아내 월양 덕분에 한을 풀고 큰 복을 얻었으니 이 세상의 인연이란 참으로 기묘하고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